근데 이제 조국 혁신당 후보 관련해서 또 논란이 또 있었어요. 네. 조국 후보가 이제 평택에 전입 신고를 해서 집 얻었다고 했는데 4월 달에 이거 2달짜리래요. 네. 김정현 기자, 한국일보 김정현 기자 취재 좀 해주세요. 제가 이거 이런 글이 설명 올라왔죠. 조금 들어도 돼요? 네. 아니 이게 오늘 아침부터 너무 기자들 단톡방이 엄청 화제였습니다. 핫했던 게 저는 진짜 기자들과의 저는 좀 네트워크가 좀 잘 되는 편이라고 찌라시방도 많고요. 그러니까 뿌미방도 많고요. 아는 기자들 친한 기자들도 많은데 막 여기저기서 그 똑같은 그 캡처본이 나와갖고 김재현 기자 이거 취재해 주세요 이러면서 조국 그 월세 2달 진실을 밝혀주세요라고 얘기한 게 저도 받았어요. 오늘 진짜 너무너무 연락을 많이 받았어요. 저도 민주당에서도 받고요. 저기 그 다른 곳에서도 받고 심지어 금융권에서도 정말. 금융권 인사가 저한테 이게 뭐냐고 저한테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오늘 엄청 돌았나 봐요. 그 찌라시방 이제 7,700명 가까이 네. 있는 찌라시방에서 저게 올라온 거예요. 한국일보 김정현 기자님 이거 진짜 취재 부탁해요. 조국 2개월 월세 진짜인지 정말 궁금해요. 네. 그래가지고 저게 돌면서 김재현 기자가 취재를 안 했는데 다른 기자들도 다 저걸 취재를 하는 거예요. 기사가 많이 나갔어. 요새 이미 기사가 나가긴 했을 텐데 저 화면을 한번 돌려주실래요? 화면을 한번 돌려주시면. 아니 그래도 제가 봤을 때 이제 정말 궁금한 거 있으면 앞으로는 한국일보 김재현 근데 잠깐만 두 분 대화하고 계세요. 중요한 전화 왔나 보다. 아니 그래서 이거를 일단 확인을 하려면 사실 이게 확인이 쉽지 않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현지 부동산 다 전화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근데 또 그걸 돌리라고 하기는 또 한두 군데가 아니니까 그렇죠. 얘기를 하기 전에 이미 내가 4군데 전화를 했다라고 이제 김정현 기자한테 얘기를 하니까 정현이도 이제 눈치를 채고 이제 전화를 돌렸죠. 근데 찾아내진 못했어요. 그런데 아는 현지 이제 중개업자들은 알긴 알더라고요. 단기 소문이 좀 처음에 나죠. 2달짜리 왜냐하면 아파트인데 2달짜리 그 전세 계약은 할 수가 없잖아요. 월세든 그쵸. 전세든 1년, 2년이죠. 오피스텔도 아니고 이건 단기도 아니고 완전 초단기거든요. 아는 사람인가? 그래서 이거는 아는 사람 아니면 쉽지 않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 아는 사람인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냥 웬만한 집을 내놓은 집주인이라면 2달짜리는 안 한다. 그렇죠. 쉽지 않은 거래다. 그런 얘기가 많았죠.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 보면서 느꼈던 게 진짜 민주당원들 대단하다. 진짜 대단하다. 이건 저거를 어떻게 알아냈지? 저걸 어떻게 알아내? 제가 저런 식으로 취재를 해가지고 박주민 의원의 그걸 저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와 정말 대단해. 그러니까 이게 조직의 힘이라는 게 이런 데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원들이 평택에 많다 보니까 거기 막 지역 맘카페라든지 이런 데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우리 막 그 유치원 가서 이제 얘기할 거 아니에요. 학부모들이 야 우리 아파트에 저 조국 이사 온 것 같던데 뭐 이런 얘기 막 하면서 어디 아파트인지 밝혀내는 게 진짜 어려운데 그거를 미리 이렇게 밝혀내시고 그래서 다 알게 됐어요. 심지어 몇 동 몇 층인지까지 다 나오죠. 사실상 다 공개가 나와요. 됐죠. 나오죠. 네, 다 나오더라고요. 네. 거기가 이제 집이 층에 4개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거기 등기를 다 떼어보는 거예요. 근데 등기 안 나와. 그래서 등기도 뗐어. 월세는 안 나오지. 월세라서. 월세는 안 안 나오지. 나오더라고. 대신에 누군지는 알 수 있지. 그 집의 주인. 지인은 누군지 알 수 있지. 자, 그래서 이제 화면 연결해 주시면요. 네. 이게 그 국토교통부에서 그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인데 여기 보면 전월세까지는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해당 아파트의 기록을 보면은 이 문제가 된 건수가 바로 요겁니다. 요거 보이시나요? 1000에 90. 요거 1000에 90에 계약했고 첫 계약을 이제 2달을 한 거죠. 이게 2달을 계약한 거는 사실입니다. 네. 사실이고 근데 이게 20일 날 했다는 거예요. 이게 계약일입니다. 여기가 이제 계약일. 근데 요 당일에 한 번 더 계약을 한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 이자 없네, 이자. 이렇게 해서 계약일이 좀 바뀌었죠. 이제 1년으로 계약을 했다. 근데 좀 이상한 거는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다음번에 이제 등록이 되는 거는 계약 기간이 안 적혀 있게 이렇게 된 거예요. 계약이 같은 건물을 놓고 물건을 두고 한 번, 두 번, 세 번 된 것으로 현재까지 추정이 되거든요. 근데 그 조국혁신당의 그 입장문을 한번 보시면은 네.
조국혁신당 입장문에서는 논란이 되니까 아예 배포를 한 배포를 거죠. 아예 그냥 기자들한테 한 거예요. 문의가 안내드립니다. 이게 조국 후보는 안중읍 아파트에 대해 2026년 4월에서 2027년 4월까지 1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거주 중입니다. 향후 조부는 평택을 지역 내에서 1년 단위로 집을 이사해 거주할 예정. 1년 단위로 집을 이사해 거주한다고요? 그럼 1년 있다 딴 데 이사하고 또 1년 있다 딴 데 이사하고 그런다는 것 같아요. 이를 통해 평택 구석구석의 시민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시민들과 지혜를 모아 지역 발전 비전을 실천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는 조국 후보가 제2의 고향인 평택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습니다. 굳이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한 물건에 대해서 세 네. 번의 계약을 했는데 첫 번째 계약은 2달 월세였고 같은 날 다시 한번 1년 계약으로 바꿨고 그리고 세 번째 계약으로 추정되는 것은 그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다만 여기서 그 화면 다시 돌려주셔도 됩니다. 해명을 한 걸 보면은 1년씩 산다고 했으니까 네. 아마 그 두 번째 계약이 맞을 것이고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엔 처음엔 두 달, 그건 맞고 그렇게 등록을 그다음에 했다가 1년. 그다음에 1년을 당일날 다시 바꿨다가 하고 그 다음 번은 무슨 계약이냐. 그걸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게 조금 약간 이상한 거는 보통 여기 올리는 게 등기부 그 신고를 할 때 전입 신고를 할 때 여기 같이 등록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그 임대인의 입장에서 저 2달 계약하겠습니다 그랬다가 아니에요 1년 계약할게요 그러고 또 이렇게 계약 이게 쉬운 일은 그러니까.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하루새 그러니까 저게 신고가 같은 날 된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같은 날이에요, 같은 날. 그러면 하루에 계약갱신을 2번 했다는 거잖아요. 그쵸. 한 번 계약하고 한 번 월세 계약을 갱신하고 2달 또 했다가 갱신하고. 갱신해서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세 번째 그 계약 기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그 계약은 잘못 올라온 거일 수도 있다고 여기서는 얘기하더라고요. 볼 때 이 근데 어쨌든 시스템을 볼 때. 근데 집주인이 그런 걸 받아줘요? 하루에 받아줬으니까 계약을 또 갱신을 됐겠죠. 하는 것도 참 그 특이한 일이죠. 음. 애초에 2달짜리 계약이 성사가 된 것도 특이하고 아파트인데 네. 근데 그걸 또 당일날 계약 기간 연장해서 또 다시 계약 갱신을 한 것도 뭐 집주인 입장에서 이례적인 일이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집주인이 정말 지인이 아닌 다음에야 제가 오늘 그 희귀한 일이에요. 평택 얘기 좀 들었는데 네. 저기 또 이제 계약한 곳이 안중이잖아요. 네. 여기는 그 안중에는 물건이 많대요. 근데 고덕에는 없대요. 그래가지고 안중에로 잡는 것은 오래 살지 않겠다는 뜻이라는 해석도 있더라고요. 아니 근데 평택에 아까 얘기했듯이 뿌리를 내리겠다고 했고 앞으로도 이제 선거 그쵸? 기간에 일시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평생 삶? 뭐 이런 기사 찾아보면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는 만약에 이번에 이제 설사 뭐 이제 뭐 어떻게 결과가 되는지와 상관없이 계속 거주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 같아요. 우리가 그 그것까지는. 평택을 봤을 때 안중이 그 젊은 사람들이 많았던 동네였나? 고덕인 것 같아요. 고덕 표심을 잡는 게 중요하다 네. 그랬고, 근데 안중 연령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안중에 아파트가 많기는 하는 것 같더라고요. 고덕이 일단 신도시라 가지고 예, 고덕에 그게 좀 많고 특히 고덕이 그때 제가 그때 밤티로 했잖아. 당신 했잖아. 그러네. 제가 했어요. 근데 김도영이 설명을 하고 있지. 한번 다시 볼까? 그걸 설마 띄우려고? 어쨌든 고덕 표심을 잡는 게 되게 중요했고, 맞습니다. 그리고 연령대도 좀 평택이 차이가 많이 났어요. 안중도 좀 있긴 했는데 하여튼 제가 네. 들은 설명은 고덕은 그 아파트가 좋은 게 많아가지고 거기서는 이렇게 2달짜리 이렇게 구하기 쉽지가 않대요. 쉽지 않다. 네. 그 안중은 좀 구도심 같은 곳인가 보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근데 생각나시죠, 여러분들? 우리 지역구 분석했던 안중을 거? 좀 찾아봐요. 안중. 여기 안중. 민주당 밭이네. 안중이 구도심이라고 돼 있네요. 그 네. 옆에. 예. 네. 구도심. 기억도 안 납니다. 네. 그리고 거기 그 땡땡 송담. 땡땡땡땡 그 송담 아파트를 치고 네. 이제 인근 부동산을 쫙 정리를 해봤는데 거기 그 지역 부동산에서 왠지 계약을 했다면 우리 뭐 취재한 여부에 따라서는 알아낼 수도 있으니까 사정을 혹시 집주인이 지인이어서 좀 이런 배려가 가능했는지 그리고 그 당일날 그렇게 갱신한 게 맞는지 이게 좀 궁금해서 그것까지 취재가 됐으면 좋았겠지만 어쨌든 국토부에 신고한 내용은 저렇다 올려지는 사항은
근데 처음에 2달로 계약을 한 것은 맞다. 그건 사실이다. 여러분들이 아, 정말 잘 밝혀내셨다. 네. 취재력이 정말 민주당원들 취재력이 좋으시다. 그리고 1년 연장한 거는 이제 새롭게 알려진 거고. 근데 저게 조국혁신당도 알려졌을 때 좀 문제로 보일 소지가 있다는 걸 알았는지, 왜냐하면 1년이라고 해도 아니 그럼 1년만 살고 거기서 예를 들어 낙선했을 때 지역위원장 안 할 건가? 그치. 이런 반론이, 이런 의문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1년 단위로 평택 곳곳에 살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해명을 내놨죠. 근데 상대 후보한테는 이거 좋은 뭔가 공격 소재가 됐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유이동 의원님이 유이동 후보가 네.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유이동 후보가 이렇게 했는데 제2의 고향인 평택에 뿌리를 내리겠다는 분이 월세를 왜 처음에 2개월만 계약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인들은 월세 2개월 잡는 게 더 어렵지 않나요? 그러면서 이제 서초 방배동 재건축 아파트는 파실 건가요? 이런 물론 제가 봤을 때 저게 핵심인 것 네. 같아요. 2달씩 옮겨 다니겠다. 1년씩. 1년씩 옮겨 다니겠다라고 조국 대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서울에 있는 아파트는 어떻게 할 것이냐. 네. 네, 뭐 이런 질문에 네. 대한 답변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뭐 그런 얘기는 있더라고요. 그 평택을 지역 자체가 지금 이제 후보들이 그렇게 막 그 전세를 구하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딱 들어갔을 때 월세가 아니라 뭐 전세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얘기는 있어요. 아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동산들의 이제 혹시 초단기로 그 땡땡땡땡땡 송담 아파트 좀 구할 수 있겠냐, 아까 다 물건이 나왔어요, 있냐, 그것도 문의를 해봤거든요. 아. 그거 못 구한다. 거기 아파트라서 2달짜리 초단기는 쉽지 않다. 그거 없다. 그건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장님이 직접 이제 구하시는 네. 척을 하셨다는 거죠. 전화로. 잠입 취재. 잠입 취재를 하시더라고. 잠입 취재 언더커버. 대박이지 않아? 그리고 드디어 그러다가 그 사정을 아는 중개사님을 만났어. 그래서 이제 다시 전화해서 저 한국일보의 아무개 기자인데 그게 2달짜리 계약을 했다는데 그게 뭐 혹시 사정 거기서 계약을 성사를 시키신 건지 그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네. 아무튼 오늘 저희는 그런 취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조국 대표 2달 그 평택을에 초단기 임대한 2달짜리 임대는 한 게 맞고, 그러니까 절반은 팩트고 절반은 이제 팩트가 아닌 건데 당일날 1년짜리로 갱신을 했다. 근데 월세 수준 자체가 1,090이면은 제가 평택을 국회의원 2분 다 아마 서울의 아파트나 아니면 경기 지역 주요 소재 그 평택이 아닌 곳에 아파트 갖고 있고 평택에서 새 사시는 걸로 전세 사시나 아마 그럴 거예요. 평택의 국회의원 몰라요. 아마 그러신 걸로 제가 그때 취재를 했을 때 네, 조사했었죠. 조사를 했었고요. 사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네. 막 그리고 맨 그거 한남더힐에 막 국회의원은요 어디 사는지가 안 중요합니다. 그게 법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의원, 구청장, 시장 이 사람들은 문제가 되는데요. 네. 국회의원은 서울 국회의원도 부산 살아도 되고요. 부산 국회의원도 서울 살아도 됩니다. 하지만 이제 사실 이제 지역구 의원이 진정성을 보여준다는 의미인 거죠. 지역에는 월세 살고 서울 이제 뭐 강남 3구 아니면 뭐 용산 이런데 자기 집을 자가로 갖고 있으면 그러니까 지역민들 입장에서는 그쵸. 기분이 상할 수 있죠. 그렇죠. 이제 한남동에 막 50억짜리 아파트 네. 갖고 100억 넘지. 그런 사례가 있었죠. 100억 넘는데 자기 지역구에서 500에 40짜리 살고 있으면은 그건 조금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그때 이제 전수조사를 김도영 기자가 했었죠. 네.